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오늘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5선의 중진인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걸 탈당 이유로 들었는데 당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로남불, 후한무치, 방패정당, 집단폭력적 언동 등이 쌓였다며 고쳐쓰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선 이 의원의 탈당은 예고된 수순이고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라며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민주당을 나오게 되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이는 건 무소속이냐? 국힘이 현실적인 선택지예요. 그렇죠. 다만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가 산적해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비명계 의원들은 방탄 정당 우려를 다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용 전 연구원장의 유죄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동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내년 민주당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당 지도부가 공천에서 평가 하위 의원들의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 강성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역시 비주류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선 화재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80대 노부부의 집에서 불이 난 걸 목격한 이웃이 직접 구조하러 뛰어들었지만 결국 부인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아직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80대 노부부가 살던 이 주택에서 불이 난 걸 본 이웃 주민은 다급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먼저 구조하는 사이 불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 분을 이렇게 구조하고 또 들어가려다가 화염이 화재 확산이 빠르다 본 게 들어가들 못하셨는가 봐요. 거동이 불편했던 할아버지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주민분은 좀 많이 다치신 건가요? 창문이나 뭐 이렇게 깨다 보니까 손도 좀 다치고 열상 있고. 갓길에 서 있는 은색 SUV.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 60대 남성 운전자는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 차에 직접 불을 질렀다는 이 남성. 왜 그랬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초록색 마을버스 앞 유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운전석 문은 뜯겨나갔습니다. 70대 남성이 운전한 이 마을버스는 먼저 승용차를 추돌한 뒤 전봇대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기사와 승객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잠든 사람만 노려 물건을 훔쳐온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같은 수법으로만 이미 12번 검거되고 8번 구속된 전력이 있었는데 지난 8월 출소한 지 47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잠든 취객 주변을 한 남성이 기웃거립니다. 옆에 놓인 휴대전화를 들어서 반대편에 내려놓는 듯 하더니 금세 주랭랑을 칩니다. 휴대전화를 훔쳐갔습니다. 이 60대 남성이 물건을 훔쳐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 또 다른 지하철역, 잠든 피해자 옆에 앉더니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고는 자리를 뜹니다. 손엔 역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30초 걸렸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이런 식으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총 3건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지난달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 체포영장으로 선생님 현시간부를 체포합니다. 알고 보니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쳐 이미 12번 검거되고 8번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출소했는데 47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한 경륜장에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고 20일 동안 잠복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경찰대는 올해에만 잠든 취객의 물건을 뺏는 이른바 부축배기범 26명 등 지하철 절도범 46명을 붙잡아 25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정부가 내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인데 야당이 요구했던 가계 소비 여력 확대 조치 제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에서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한도 100만 원까지 내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카드 사용액이 올해 2천만 원이었다면 105%인 2,100만 원이 넘는 초과분의 10%에 소득공제가 추가됩니다. 내년 카드 사용이 3,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의 10%, 1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경우 과세 표준 8,8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세금이 35만 원, 5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24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인데 가계 소비 여력 확대를 주장한 야당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한도액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세액 공제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결혼하거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는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